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12월 1일 첫날 3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전에 좋았죠. 정강 후약입니다. 음봉으로 전환해서 10만원에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답답해집니다. 고점을 띄운 이후에 뭐 특별히 재료가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갇히고 있죠. 10만원 전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밑에 따라온 이평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걸까요? 글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악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죠? 아니면 횡보, 기간 조정,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250일 기준으로 최저가 대비 여러분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위에서는 10%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상방 가능성이 클까요? 하방 가능성이 클까요? 이거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50일 기준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7만원부터 11만원 갈 때까지 눌림목이 거의 없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 나온 거죠. 밑으로 깨고 내려갈지 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데 또 변수가 하나 생겼죠. 12월 11일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 난이 들어갑니다. 내마녀의 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는 선물 옵션 파생 시한과의 관련성이 큽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아닙니까? 파생 움직이는 세력들이 만약에 롱에 걸었다. 올라가는 게 걸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됩니다. 반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이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밑으로 정강 후약 약세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최근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외국인의 매수는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가 매수를 하죠. 조금 지나면 구간 매수입니다. 세 번째는 호가 매수, 네 번째는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10월달, 11월 초까지 주가 급등 나왔죠. 이 개인들의 포머의 심리,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가에서. 외국인의 전략입니다. 물량을 좀 털면서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팔고 20만 주 매수하면서 저가에 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만큼 중요한 게 있죠. 공매도입니다. 작년에 엔키리 트레이드 때부터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3,700만 주. 10월 달에는 얘네들이 당황했죠. 올라가니까 쇼커버나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 공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걸 캐치하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 단계는 저가 매수 단계라는 거.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하다가 쇼커버. 지금은 다시 공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매수 단계가 다시 2단계나 3단계, 4단계로 가게 되면 급등 나옵니다. 다시 쇼커버나 스퀴즈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파생 시한과의 연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분이 52%면 30% 한도에 15%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외국인이 파생 시향을 장악하면서 파생과 연동 때문에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물하고 옵션을 롱에 걸었다. 올라가는 거 걸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숏에 걸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빠지겠죠. 올라갈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현물 매수와 공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베이시스란 말이 나오죠.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플러스죠. 선물이 그만큼 현물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 콘텐고 상황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버티는 이유가 이거죠. 근데 반대가 된다? 현물이 앞서가고 선물이 뒤에 간다. 백 모데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롱 포지션인데 콘텐고입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만기 때까지 파생 포지션도 중요하고, 두 번째 현물 매수 포지션도 중요하고, 세 번째 공매도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1일까지 이게 중요하겠죠. 과연 외국인이 계속 롱에 걸겠느냐, 아니면 숏으로 거느냐.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이거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리포트와 텔레그램 통해서 이걸 공유해 드릴 겁니다. 현재가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수가 많죠. 근데 정강 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자를 많이 대놓고서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서 물량을 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되면 매도가 많아진데 주가가 올라가죠.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세력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개인들한테.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하고 털고 빠질 것처럼 하고 매수를 해서 올립니다. 페이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을 대놓는 것 때문에. 근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차트입니다. 차트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헛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락이냐, 반등이냐, 횡보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수급적인 동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에 대한 간단한 체크를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세 가지 포지션, 파생, 현물,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죠? TPU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칩을 내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AI 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게임용이었죠. 이게 진화가 된 겁니다.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고 범용성입니다. 생태계를 만들어놨죠. 구글의 TPU 이번에 새로 나왔죠. 전문성, 효율성, 핵심 연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추론 기능, 여기에 핵심을 맞췄습니다. 학습 기능, 추론 기능, AI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엔비디아도 물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보다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고, 구글의 TPU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전력입니다. 전력을 적게 먹어요. GPU는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엔비디아 GPU는.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TPU와 시장을 양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큰 장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구글의 TPU는 초고속 처리, 전력을 적게 먹는다. 엔비디아 GPU는 다목적 활용,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당장은 GPU가 유리하겠죠.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검색 기관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TPU로 바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GPU와 TPU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TPU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브로드컴입니다. 구글이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만들고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구글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TPU를 만드는 곳이 브로드컴이에요. 실제는. 아이디어는 얘네가 내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여기다 납품합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미국의 빅테크랑 관련이 큽니다. 하지만 브로드컴과 구글로 이어지는 공급망,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한다는 사실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반응을 안 하는 걸까? 엔비디아 철옹성이 깨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독점을 했죠.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슈퍼갑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있죠. 근데 갑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 입장에서는 납품할 때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나쁠 게 없죠. 특히 삼성전자는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NK 트레이드 때부터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헤지펀드가 거의 금액이 40조 가까이 됩니다. 누적이.
지금은 어떨까요? 10월 달에는 급했죠.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본매도하고 있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버블론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산된 이후 본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주가를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슈가 될 게 바로 이겁니다. M&A. 초대형 빅딜 가능성. 그동안에는 뭐 공조기계나 헬스케어 쪽이 인수가 많았죠. 아마 1월 달쯤, 1월 말쯤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반도체 관련 빅딜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본업이에요. 그 사이즈가 조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100%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리포트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연 초대형 빅딜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거의 90%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에 나중에 그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창사 일에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빅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9조 돈방석 4, 4분기 실적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걸까요? 2, 4분기 바닥이었고 3, 4분기 좀 나아졌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DDR5, AI 칩의 필수 리거시 반도체입니다. DDR의 이윤이 HBM3보다 많이 남을 것이다. 하이닉스가 원래 HBM을 앞서갔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리거시 반도체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익이 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AI 칩이 갔죠. 그 다음에 HBM, 이제 뭡니까? 기존의 리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칩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DDR5가 마진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애플이 소니한테 독점으로 적으로 받았었는데 소니가 독점했었죠. 거의 이걸 뚫었어요. 매출이 수조원대 될 것 같다. 파운드리 호재가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잭팟. 테슬라 잭팟은 어떤 거죠? AI 가속기입니다. AI의 핵심 부품이죠.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게 HBM이고 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죠.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HBM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3E까지는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4입니다. HBM4 누가 먼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테슬라에 납품하느냐. 콜 테스트가 2번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수율입니다. 3E까지는 하이닉스의 수율이 80%였어요. 이 정도 수율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아울러서 현재 테슬라가 쓰고 있는 AI5 여기에 TSMC 독점을 깨고 삼성이 수주를 했습니다. 잭팟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 대형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PU, GPU와 시장을 양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로드컴을 통해서 삼성이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슈퍼 갑이 하나였는데 둘이 된다는 얘기죠. HBM 만드는 입장에서는 의뢰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세 번째,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40조 가까이 됩니다. 추가 공매도냐, 쇼커버냐, 스퀴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내년에 3배로 늘어날 것이다. DDR5 마진이 HBM보다 많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TSMC나 소니 독점, 파운드리에서 깨고 있죠. 테슬라, AI5, TSMC 독점을 깼죠. 그리고 AI 가속기를 수주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뭐죠?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4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파운드리죠. 작년에 분사설이나 구조조정 셧다운 얘기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AI5와 AI 가속기를 수주했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수주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HBM이죠. HBM4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빅테크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쎄요.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죠. 7만원부터 11만원 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100%가 올랐어요, 여러분. 현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100% 오르고 거의 한 20% 정도 빠졌나요? 10% 빠졌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왜? 개인들은 바닥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밑에 따라오는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등이냐, 뺐다가 다시 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봉이 중요한데요.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원형 바닥은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잠복기라 그러는데 이게 길어지면요, 나중에 차트가 굴곡이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물량 터는 과정 없이 그냥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양봉이 6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땡겼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매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개인들의 매수 들어왔죠?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세력입니다. 숏 커브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공매도 중이죠. 숏 스퀴즈는 시세를 왜곡을 시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그랬잖아요. 급등 급락이 나왔습니다. 추세나 내려가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숏 커브가 스퀴즈를 바뀌었거든요.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에코프로는 추세가 내려가니까 다시 살 필요는 없었겠죠.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한데 너무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나 오를 수 있어요. 고점에도 저점에서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비중을 줄여서. 근데 매매할 때 조심할 게 있죠. 항상 제도 보면 PB 때도 보면요. 꼭대기에 팔겠다, 바닥에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꼭대기를 놓치면 바닥에 팔고 바닥에서 사는 걸 놓치면 맨 꼭대기에 사서 물리게 돼 있습니다. 왜? 한 종목으로 대박을 보려니까 그렇죠. 제가 PB 때 많이 써던 비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기란 마리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다가는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저희 선배들도 많이 썼던 비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등뼈 가시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리스크입니다.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리스크예요. 욕심 부리다가 꼭대기에 서서 바닥에 팝니다. 먼 거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수익은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고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쌓아가시면 돼요. 조금씩. 한 방 노리다가 매매 잘못하면 다 토해냅니다. 그동안 먹었던 거. 쌓아가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적. 잊지 마시고요. 월봉이죠. 밑에 기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5년입니다. 5만원부터 9만원까지 박스를 만들었어요. 5년의 매집 기간 동안 이번에 100% 올랐죠.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익률은 따라서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문제는 뭐죠? 250일 기준으로 100%가 올랐습니다. 시총이 300조가 안 되던 게 600조 가까이 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 TP 호재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전후로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 보일 가능성이 커요. 보통 이런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 이날이 여러분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을 분석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그리고 현물 매집,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신호포차,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을 공유해놨습니다. 과연 매집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숏 커버인지 스퀴즈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매매 신호 드리는 방이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선물 옵션 만기가 여러분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특별히 만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가 예전부터 썼던 문자 신호인데요. 형식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SMS 문자를 통해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먼저 리포트죠. 삼성 R입니다. 파생 포지션, 현물,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되고요.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세 번째,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때 국민주였죠. 작년부터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시고 팔려고 하고 물려있고 박 대표가 PB 때부터 써왔던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특별히 이걸 공유해 드릴 거예요. 신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AI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 계좌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개인당 종목은 100개까지 입력됩니다. 보유 종목, 각각의 비중, 매수가, 현금 비중, 그리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 해드려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셔서 한번 다운로드 하시는 겁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방문,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고요. USB가 필요하시면 USB 보내시면 이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오실 때 스마트폰 갖고 오시거나 USB 미리 문자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PB 때부터 써왔던 프로그램이니까 검증이 된 겁니다. 스윙이나 단타 아니면 비중을 늘리거나 줄일 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도 유용한 만능 프로그램입니다. 적중률은 90%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방문, 일정 바로 조율해 드리고요. USB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매주 토요일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저희가 정보를 하고 정보 리포트 이런 걸 공유합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전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이슈, 매매 종목, 관심 종목 이런 게 포함됩니다. 주간 단위로 매주 나가는 리포트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공유하시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공유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 인원만. 정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공유가 많이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300명입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문 일정 일단 잡으시고요. 오실 때 스마트폰 갖고 오시거나 USB로 보내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정보 리포트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 300명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주 나가는 리포트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위클리니까 세력의 수급이라든지 매매 종목, 관심 종목,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방향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따지면 8일 남았습니다. 영업일수로. 8일 동안 12월 11일을 전후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때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연말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찍고 빠지느냐. 중요한 거는 TPU 호재가 터졌는데 이거 호재 맞거든요. 삼성한테는. TPU를 만드는 브로드컴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갑니다. 왜? 뭔가 세력의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가 화면에서 속일 수 있지만 차트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차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00%가 오르고 10% 빠졌나요? 밑으로 쭉 뺐다 갈 수도 있습니다. 고매도 때문에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 스키즈 때문에.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고점에도 저점에서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리고 특히 리포트에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1월 말쯤 반도체 관련 빅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90%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연말 전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갖고 갈 종목과 버릴 종목. 신호가 이렇게 뜬다 그러잖아요. 될 종목과 안 될 종목. 한 명당, 개인당 종목이 100개까지 입력이 되니까요. 입력해서 쓰시고 대신 한번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USB 필요하시면 USB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리포트. 이게 진짜 엑기스죠. 선착순 300명이라는 거. 희소 가치 때문에 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딱 300명으로 끊었어요 제가. 세력의 수급, 미공개 정보, 매매 종목, 민감한 이슈가 포함됩니다. 주간 달인 리포트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바랍니다. 삼성전자 관련 중요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